당신이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파산이라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노인들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이미 600만 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중 200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며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고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노후 파산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결코 게으르거나 준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온 평범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급변하는 사회환경, 부족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속수무책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노후 파산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무서운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훨씬 빨라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월 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돈만으로 과연 노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가게는 파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만으로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파산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 매월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으로 과연 충분할지를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현재 소득의 70%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현재 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은퇴 후에는 최소한 월 35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많고 간병비나 요양비 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순식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의 20% 정도는 의료비로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경우라면 월 70만 원 정도는 의료비로 별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거비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임대주택이나 실버타운 등의 대안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은퇴 후 지방으로의 이주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많은 독거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극도의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와 함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노후 생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준비를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노후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은퇴가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매월 5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한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복리 효과로 이내 약 7억 6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세부터 시작한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약 4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마련할 수 없습니다. 10년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주는 복리의 힘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수록 더 오래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이나 추납 등을 통해 연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을 선택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그냥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넣어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해외 투자 상품 등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동 투자나 펜션이나 전세 자금, 대출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투자처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비의 6개월치 정도는 항상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중대질병보험 등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이나 쇠퇴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특히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등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나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은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우울해지기 쉽고 인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현재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매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은퇴 후에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세요.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모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모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매월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저축 금액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파산의 공포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절벽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노후 준비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노후 파산을 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욱 중요한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연금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물가 상승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0원에서 10,0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무려 20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지금의 100만 원이 30년 후에는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현재의 물가 수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지금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드니까 은퇴 후에도 20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 준비는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 3%의 인플레이션만 가정해도 30년 후의 물가는 현재보다 2.4배가 됩니다. 즉, 지금의 200만 원은 30년 후에는 480만 원의 가치가 되어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4%라면 30년 후에는 무려 3.2배가 됩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30년 후에는 640만 원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비는 매년 5에서 7%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의 의료비는 지금보다 4배에서 8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이라면 30년 후에는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만 저축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있다면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3,600만 원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계산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전 300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5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바로 가족 관련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독립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한동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결혼 비용, 내 집 마련 비용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이 넘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고려하면
자녀 한 명당 5억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또 다른 지출이 시작됩니다. 용돈도 주고 싶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이런 예상치 못한 가족 관련 비용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 악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비용 증가입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돈이 들지 않지만 한번 큰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간병인을 24시간 고용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2년이면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해도 이런 비용 앞에서는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10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월 200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좋은 시설일수록 비용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좀 더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할 때 미리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등을 알아보고 예약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기나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고 외로움 때문에 남의 말을 쉽게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의 주요 타깃이 바로 노인층입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나 손자를 사칭하는 사기에 넘어가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즉석에서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수익에 현혹되어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전한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주거 환경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이 있는 집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화장실이나 욕실도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서는 주거 환경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집 안의 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재를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노후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용 주택이나 실버타운 등 노인들에게 특화된 주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입주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몇억 원의 입주금을 내야 하고 매월 관리비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옵션을 고려한다면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도 봤듯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극심한 고독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말하는 노인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노인들은 종종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자주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심지어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는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은퇴 후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종교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정신적인 위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반려동물을 돌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더욱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절벽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세인데 30대처럼 팔다리가 튼튼하고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누군가는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년의학 전문 병원에서 수만 명의 고령자를 진료해온 의료진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의 20%는 질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도 건강한 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품고 살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평균 건강 수명은 73.1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의 마지막 10여 년은 누군가의 지원과 돌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를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2세에도 매주 스테이크를 먹으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할머니, 90세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80세가 넘어서도 자기 발로 걸어서 장을 보고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실존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일반적인 고령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캐나다 및 미국 노년의학회가 2017년 건강한 노후의 필수적인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노년의학계를 뒤흔든 OM 이론입니다. 이 5가지 요소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최고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입니다. 걷고 움직이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 유지해도 80세가 되어서도 3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계단 오르기,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90세가 되어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목욕을 하고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독립적인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심폐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는 인지기능 유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인지기능과 정신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6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80세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독서, 퍼즐 풀기,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활동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인지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마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 10분씩만 명상을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이 늘어나는데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약제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정말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고 불필요한 약물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 후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암검진, 골밀도 검사 등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상 예방은 노인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집 안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독립적인 생활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전제 조건입니다. 5번째는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새로운 취미든, 손주 돌보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분들은 90세가 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의존적이 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와 질병 예방은 신체 건강의 기반이 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모든 노력의 동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모으기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고령자들의 의료비는 일반 고령자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지금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미래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또한 가족들에게 주는 영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면 자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2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식단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씩만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셔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단,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새로운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상도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작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극적인 사회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삶의 목표 설정.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을 빠뜨리거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02세에 스테이크를 먹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90세에 강의를 하거나 80세에 혼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노화는 꿈과 희망을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노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노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화를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분열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세포 분열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면서 결국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정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모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며 키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부 장기의 변화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폐활량이 감소하며 신장의 노폐물 제거 능력도 떨어집니다. 뼈밀도가 감소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량도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어느 정도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노쇠 상태입니다. 노쇠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타격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 한 번 걸렸는데도 완전히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거나 약간의 넘어짐으로도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노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지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도 신체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근육입니다. 세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10일만 누워서 생활하면 근육량이 1kg이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1년 동안 잃는 근육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병으로 며칠간 입원했다가 나온 후에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가능한 한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넘어짐이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만큼 걸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낙상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고령자가 20%나 됩니다. 낙상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낙상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령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허리 통증입니다. 척추의 디스크가 퇴화하고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몸을 지탱해온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 힘들어지고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결국 걷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마다 신체 노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2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050대의 경제 상황이 노후 건강에 크게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노후에도 더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야말로 미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량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0보다 1입니다.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핵심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춤을 좋아하시면 춤을, 수영을 좋아하시면 수영을,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과 영양은 한 쌍의 바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것이 치아 상태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그러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 입맛이 변하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가락 변형,
굳은 살, 무좀 등은 걸음걸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발을 관찰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낙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낙상 방지를 위해 점검해야 합니다.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며 전선이나 카페, 모서리 같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치매와 우울증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도 위축됩니다. 뇌의 무게가 줄어들고 뇌 속의 연결망이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보다는 가벼운 상태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치료되는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B12 결핍, 우울증, 일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원인을 치유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선망 문제도 있습니다. 선망은 의식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특히 입원 중이거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잘 발생합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치매가 생겼다고 놀라는 경우가 많지만 선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됩니다. 우울증은 지병이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활동 제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우울증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의욕 상실, 죄책감, 절망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 보충제에 관심을 보이시는데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 보충제는 없습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이 등이 광고되고 있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목해야 할 것은 수정 가능한 요인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우울증, 사회적 고립, 청력 저하 등은 모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입니다. 이런 식단은 뇌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치매 치료 신약인 아두카누마비 승인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 가격이 매우 비싸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피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외상을 피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흡연을 중단하고 계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며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주의해도 치매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려동물 기르기, 정원 가꾸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등이 모두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고령자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불면증의 효과적인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들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불면증 치료에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낮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리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약물 관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약제 복용은 현대 고령자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40%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여러 만성질환이 생기면서 약물이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가 다르다 보니 중복 처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 받은 진통제와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제가 같은 성분인데 환자가 모르고 둘 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새로운 약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만 기존 약을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처방된 약은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자주 복용하는 잘못된 약 중에는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고령자에게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변비, 요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용 여부를 환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최적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약물 정보가 한 곳에서 관리되면 중복 처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는 팀플레이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협력해야 최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보충제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충제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충제와 약물의 상호작용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혈액 응고, 방지제인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끊을 수 없는 중요한 약도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병약, 심장병약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약물이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제네릭이 약품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제네릭이 약품은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가지면서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안전성과 효과는 똑같으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네릭이 약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각 장기마다 쇠약해지는 양상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폐는 탄력성이 떨어지며 신장은 노폐물 제거 능력이 감소합니다. 뼈는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은 양이 줄어들며 관절은 연골이 닳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백내장, 전립선, 비대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고령자들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연구해보니 공통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식습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만성질환에 동시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관절염과 우울증이 함께 있으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이처럼 질병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걷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기능 저하, 폐 기능 저하, 관절 문제, 근육 약화, 균형 감각 저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걷기 능력을 유지하려면 전신의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배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며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라도 금연하면 놀라운 회복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욱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예방의학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암검진, 예방접종 등이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2차 건강검진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1차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며 2차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완치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제도는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경계성 소견이 나왔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암검진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발견된 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시차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나야 약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방접종은 성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받아야 하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도 고령자에게 권장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목록을 정리하면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후 2회,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후 2회, 파상풍 백신은 10년마다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목적지에 따라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식생활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식이섬유는 늘리며 포와 지방은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건강식품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가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행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만 집착해서 음식의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되 20%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술을 드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커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4잔까지의 커피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이 염증을 줄이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금방 나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후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치매,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중요시하는 것과 환자나 가족이 중요시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생명 연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환자는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려면 평소에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죽음의 사전 준비는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족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판에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도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환자와 가족들도 이런 주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집에서 임종하고 싶은지, 병원에서 임종하고 싶은지,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회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의 가치관, 희망사항, 걱정거리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생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로는 각자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 건강 상태와 걱정거리, 경제적 상황과 노후 계획, 가족 관계와 역할 분담, 의료 결정과 임종 희망 사항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의사결정 대행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지 시설을 작성하는 것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사전지 시설한 자신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두는 의료 관련 지시사항입니다. 연명치료 여부, 장기기증 의사, 임종 장소 희망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지 시설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말이 곧 살아간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 여유, 깊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바로 선택과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산책하기, 계단 한 층 더 걸어 올라가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가는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도 있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80세의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질병 없는 최고의 노후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최고의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